축하드립니다. 홀딩 사인 드렸고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기존에 150%, 100% 두 번 수익 나왔던 추천주고 3월 23일, 24일 이틀간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이탈이 없이 추가 급등이 나왔죠. 2월 말 이때도 창업주 별세는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한진칼 과거 설명하면서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한진칼 과거 사례 6일간 강세가 이어졌고요. 조정 주고 조금 상승 나오다가 박스 이탈하면서 죽었죠. 여기 이탈하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박스 주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또 같은 이유로 계속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랑 같은 이유예요. 별세를 하셨으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 매각 이슈가 붙는 거죠. 이거를 복습했다면 장기 유효, 던파를 떠나서 이걸로도 길게 홀딩이 가능했다. 결국 기출이 답이다. 과거 사례 복습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보분들은 이걸 안 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나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3월 1일 영상 캡처입니다. 당시 리딩을 보면 상승 재료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1번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봐도 되는 가장 강한 이슈다. 1번이 현재 지배구조 개편으로 상속세 때문에 매각 고제가 붙고 있는 거죠. 다음 3월 4일 영상 캡처입니다. 1번으로 상한가 나왔는데 여전히 장기 기대감 유효하고 2번 단기 기대감 유효 구간이죠. 인기에 따라 후반형도 가능하다. 후반형을 볼 경우에는 출시 첫날만 보는 게 아니라 며칠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3월 23일 영상 캡처 15일선과 21선 이탈이 없으면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 신규 매수도 여기 기준 잡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료 소멸은 조심해야 하지만 이탈이 없으면 홀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탈이 없이 추가 급등이 나온 거고요. 오픈 카톡방 리딩입니다. 23일에 재료 소멸은 주의하자. 하지만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단기 매매 구간은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는 거고, 현재 15일선 위 양호하다가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출시일 당일 24일 재료 소멸이 없다. 여전히 15일선 위 박스 양호하다. 현재 홀딩 구간이다. 10시쯤에 알려주면서 유튜브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댓글 남겨드렸습니다. 현재 홀딩 구간. 그리고 오후에 던파 모바일이 5시간 만에 양대 마켓에서 인기 1위 그리고 매출 1위 앱스토어에서 등극을 했다라는 호재가 올라왔습니다. 흥행 성공이죠. 흥행 성공인데 주가는 재료 소멸 하락도 없고 후반형 상승도 딱히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 리딩대로 홀딩을 하라고 한 겁니다.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단기 매매 구간이 생길 테니까 이제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했고 매출이 더욱더 오르거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또 매출이 올라갈 경우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죠. 분명히 홀딩 사인을 드렸고 매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홀딩 사인을 명확하게 줬음에도 24일에 매도한 분이 계신데 재료 소멸 개념 성립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거 추가 설명하고 이후 대응법 볼게요. 23일 재료 소멸 주의해라. 하지만 하락 시에만 우리는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 하락이 없으면 홀딩 한다. 24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홀딩 사인 줬고요. 그리고 정규장에는 반응이 없다가 시간외에서야 상승이 나왔죠. 시간에 상승이 있었으니까 다음날 당연하게 시초부터 급등이 나왔고요. 어디를 봐도 매도하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홀딩 사인 좋습니다. 리딩에서 양호 개념도 잡고 가시고요. 양호는 매수와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당연히 흐름이 안 좋아지면 15일선을 이탈하면 21선을 이탈하면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보유한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일정 당일이나 일정이 근접했을 시에는 주가 변동이 위아래로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겠죠. 여기서 재료 소멸 주의는 평가 매도가 아닙니다. 평가 매도가 아니라 이 변동에서 일말의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평소보다 대응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정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무방비인 채로 대응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주 크겠죠. 예시로 몇 월 며칠 재료 소멸을 주의해라 이러면 이때 잘못된 해석, 주의라고 했으니까 바로 전략 매도를 해야겠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략 매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 급등 기대와 동시에 급락 위험도 있으니까 평소보다 대응을 집중해야겠다. 잘 지켜보면서 하락 시에는 정리하고 상승 시에는 홀딩을 하자.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1번은 다 봤고 2번 설명할게요. 일단 던파 모바일로 상승이 나왔고 인기게임 1위 등급,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이 7위였다가 오딘 제치고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위에 리니지 있는데 얘네를 제치고 또 올라오면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선반영이 나왔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매출이 1위를 찍어도 주가 상승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무조건 매출 1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매출 상승보다는 중국 모바일 출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보고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중국에서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되면서 국내 출시로 방향을 틀었고요. 현재 넥슨 관계자가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 되면 진짜 개대박이죠.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매출이 미친듯이 그냥 오릅니다. 다만 과거처럼 너무 고점에서 계속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매수하라는 신호가 나오는 뉘앙스면 차익 실현 물량 떠넘기기도 염두는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의식은 하면서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요때처럼 중국에서 출시할 것이다 계속 올라갔지만 고점 찍고 출시 연기되고 또 다시 재출시할 것이다 하면서 쭈르륵 빠졌거든요. 요때 또 재출시 한번 얘기 나왔었고 결국 쭉 빠지다가 한참 걸려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강조가 된다면,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이라면 요 뉴스가 오히려 개미를 털어먹기 위한 가짜 뉴스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4개가 있고 1번, 2번, 4번은 이미 상승분을 줬죠. 1번 여전히 단기 기대감 유효하나 좀 2번, 3번보다는 약하게 보면 될 것 같고 4번이 제일 약하죠. 이걸로 이미 상한가까지 큰 선반영 급등이 나왔고, 합병 당일에는 반짝 상승 혹은 그냥 하락의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특히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요. 이전에 합병하고 하락이 나왔던 종목 한번 볼게요. 부 DPC, 현 스틱 인베스트먼트, 합병 재료 소멸 구간이 2번이 있었고요. 네, 합병 관련해서 크게 튀었다가 빠지고, 합병할 것이다에 튀었다가 빠지고, 이후 흐름을 보면 이때 합병할 것이다에 반짝 튀었다가 빠지고 반등 나오다가 장기 입형 이탈하고
여기 241선 지지 이탈하고 이제 이후에 쭉 빠졌죠. 합병을 했던 날은 12월 27일 였던데 딱히 뭐 크게 큰 주가의 흐름은 없었고 이후에 찔끔찔끔 쭉 빠졌네요. 그러니까 합병할 것이다 이거에 크게 오르고, 합병을 했다 합병 일에는 그 이후에는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넥슨 관련주가 이렇게 크게 빠진다면 또 이후에 2번, 3번으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4번 이후에, 합병 이후에 크게 빠지더라도 2번, 3번으로 크게 갈 수는, 다시 회복할 수는 있다. 넥슨 GT 넷게임즈는 4월 15일에 합병 상장이 되고, 자, 넷게임즈는 넥슨 게임즈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고요. 넥슨 GT는 넷게임즈와 흡수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고요. 넥슨 GT 주식 1개를 넷게임즈 주식 1.04개로 주면서 사명은 넥슨 게임즈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넥슨 GT 보유자들도 넷게임즈 주가를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 분석할게요. 넷게임즈 현재는 단기 이평이랑 주가가 너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얘네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주가와 단기 이평이 가까웠죠. 급등이 나오기 전이라. 급등 나오면서 조금 위로 올라왔고, 아무튼 조금 위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얘네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이때는 뭘로 기준을 잡으라고 했죠? 분봉으로 가서 기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분봉이고, 수평 지지를 보면 28,000원 정도, 그리고 27,000원, 또 26,500원 밑꼬리, 다음 장대 양봉의 시가와 종가 25,400원 정도, 여기 24,000원, 이런 식으로 수평 지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장기 이평, 단기 이평을 넣어서 이동평균선 넣어서 보셔도 되고, 이동평균선을 넣으면 단기 이평은 의미가 없고, 장기 이평으로 뭐 60선, 121선, 241선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이탈할 때마다 대응 지키면 홀딩. 넥슨 GT는 윗꼬리가 좀 크게 빠졌고 5일선이랑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격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분봉으로 가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봉에서는 주요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의 시가나 5일선이랑 밑꼬리가 저가, 이렇게 두 개가 유사하게 겹치네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개 보면 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거면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넥슨 GT 분봉으로 와서 아까처럼 수평 지지를 찾으면 되겠죠. 수평 지지를 찾으면 되는데 이탈한 구간이고 역배열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 추세로 보면서 이렇게 평행을 이뤘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반등 나오나 여기서 반등 나오나 확인하면 되겠죠. 뭐 27,000원 정도, 이 장대 양봉의 저가 정도로 이렇게 27,000원 기준 잡으면 되겠고요. 1차로. 그 다음 2차는 여기나 여기 기준 잡고 뭐 대충 26,000원 정도, 그 다음 25,000원, 이런 식으로 앞에 설명한 대로 가격 이동 평균선 넣어서 보셔도 되고, 그냥 1000원 단위로 끊어서 봐도 무방하겠네요. 27,000원, 26,000원, 25,000원, 24,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 1000원씩 보면서 대응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기존 추천주 수익 현황도 볼게요. 제가 어디서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왜 추천을 했는지 보시면 좋아요. 데이터 솔루션 정책주죠. 데이터 정책주, SP 시스템스, 스마트 팩토리 일정 있었고요. 한성기업,
수산주, 전쟁 수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도 있었고 재료가 2개였습니다. 수산 분기 현상, 3.1기업공사, 유승민 지방선거 관련주죠. 줌인터넷, 데이터 솔루션과 똑같이 정책주, 데이터 정책주. 제노코, 우주항공 최대 수혜주. 이때 추천 한번 했다가 크게 수익 나오고, 또 낙폭과대에서 2번 추천. MI텍, 의료기기 관련주고요. 신원종합개발, 건설주죠. 기존에 280% 최대 수익 나왔고, 또 여기 역배열 끊고 돌파할 때 추천한 이후에 추세 90% 상승 나왔습니다. 동신건설, 이재명 인맥주였고 재료 소멸로 하락 나왔는데, 이제 건설주로 본질 재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길게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추천 이후에 단기 40% 상승. 이하공영, 이것도 건설주죠. 이명박 사면 기대감도 있고요. 4대강 관련주들이 이명박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한국선제, 니켈 관련주죠. 티플렉스도 같은 날 추천했고 전고돌파 추천 이후에 쭉 단기 50%. 황금ST도 추천했고 걔는 하루만 튀었다가 빠졌네요. 써니전자, 여기서 안랩은 전고돌파까지 쭉 갔는데 얘는 절반도 회복을 못했다 했고 4,700원까지는 갈 것이다. 4,700원 뚫고 조금 더 갔었죠. 안랩 앞에 추천 한번 하고 뒤에 국무총리 일정으로 재접근 가능하다고 했고 이후에 미친 상승. 이거는 단타, 이것도 역시 국무총리 관련주입니다. 박용 뭐더라? 박용만, 용만. 여기 뚫는 거 보고 단기 전고 돌파하는 거 보고 차트 추천했습니다. 내용보다는 차트로 추천했고 급등.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거는 임상 3상 호재 붙어서 바로 추격 단타 줬고요. 차트도 역배열 끊고 흐름 돌리는 자리였습니다. 보성파워텍 원자력 전고 돌파 이후에 120% 단기 추세 상승.